오늘 제가 이제 지식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를 처음 뵈신 분들도 좀 계시고, 오늘 신청자가 한 70분 정도 되시는데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양하게 뵀습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좀 띄워놓고 같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네, 팔지 않고 연결하는, 그죠? 제가 조금 요거 개괄적인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네, 오늘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네, 잠깐만 슉슉, 네, 지식경영이라는 말은 이른 기업 CEO 경영 스쿨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대충 아시죠, 그죠? 예. 그 슈피 게베르트가 얘기한 지식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기업의 목표였습니다. 예, 기업의 목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식경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뭐 유튜브 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다. 예,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죠. 예. 그 가끔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책이나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균형을 잃은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너무 지나치게 뭐 글을 잘 써야 되는지,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 이런 점들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보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작하기가 좀 엄두가 안 나는 면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컨텐츠의 본질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 이거죠. 목적. 컨텐츠의 목적은 뭘까? 그죠? 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기업의 목표예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목표 지식경영에 보면 하나는 암묵지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 기억나시죠? 하나는 뭐죠? 형식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암묵지는 뭐죠?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일종의 데이터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암묵지입니다. 오늘도 아마 하루 종일 암묵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건은 뭐죠? 형식지,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네,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 상담을 한 20년 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거죠. 뭐 책을 누가 쓰라고 하니까, 막상 책을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 왜요?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되게 웃기죠. 아니, 상담하시면서 상담하셨던 분들과 이렇게 기록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건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 뭐가 위법한 행위예요? 그랬더니 상담한 걸 기록에 남는 거. 아니, 이름 안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 안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암묵지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형식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지식이 될 수 없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식 경영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목표가 뭐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지? 거기에 내가 얻은 경험이 뭐지? 그 다음에 형식지가 뭐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이제 3ST라고 한 거는 3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얘기는 그 3개월이라는, 제가 예전에 독서 특강 할 때 구글의 OKR을 얘기하면서, 구글이나 애플 이런 기업들은 목표 관리를 3개월로 한다. 되게 촉박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그래? 왜? 이 기술의 발달이나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목표 관리를 짧게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요,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데까지만 속도를 조절하고 가는 겁니다.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에 사고 나기 쉽기 때문에 그러죠. 그 3개월이라는 목표 관리. 그 다음에 ST는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죠? 뭔가 이제 준비가 돼서 시작한다는 의미죠. 시작. 제가 그 아마 글에 했죠. 한 3년 동안, 그래도 뭐 제가 이런 격한 거는 10년이 넘었지만 요 컨텐츠에 관련된 코칭을 3년 동안에 약 300명 정도를 해드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들 중엔 지금도 이 300명 안에 들어가서 이제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왜 시작을 못 하나 이렇게 보면 약간의 자격지심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시작이 안 돼요. 계속 배워요. 배움.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배움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배운다면 아마 좌절감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배울 때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뭐 아는 걸 배우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는 어때요? 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커버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완전이란 단어가 있고요. 온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 완전은 뭐죠? 완벽하게 되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되기 어렵죠. 온전은 뭐죠? 내가 있는 만큼 내가 주어진 만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설명하는데 요게 우리가 3개월짜리의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주제가 팔지 않고 연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판다라는 건 뭐죠? 내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사다가 팔거나 그래서 차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팔아서 커미션을 남기거나 이런 구도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 파는 게 어려운 게 이제 구매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사실 구매를 할 때 가격이 어때요? 천차만별. 왜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가격부터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당근의 시대가 온 거. 당근은 사실 판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뭐죠? 함께 쓰는 거죠. 공유하는 거고요.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비자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늘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수가 없는 이겁니다. 뭐 때문에? 환경이나 쓰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뭔가 생산 제품을 늘린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연결한다는 건 뭐죠? 연결한다는 건 무엇을 연결하죠? 수요와 공급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인 이 수요와 공급에 이제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파는 시대였을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수요에 큰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잘 팔 것인가,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90년대 초에는 공급의 시대였어요. 누가 더 잘 만들기, 누가 더 빨리 만들기, 누가 더 싸게 만들기.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세계에 공장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중국도 별로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예요? 수요가 문제예요. 수요가. 그러면 수요는 내가 만든 제품을 저 사람이 수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팔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 방법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도에서 저는 요 지식 컨텐츠라는 단어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1인 기업 경영으로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1인 기업 경영을 준비하는 분들의 보통이 지식 창업이에요. 지식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초기에는 지식 창업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거, 그 다음에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쓰는 거, 이렇게 특정 분야에 영향이 되었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유튜브로 나왔죠. 그들이 이제 지식 컨텐츠가 아니라 뭐예요? 크리에이터라는 단계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크리에이터로 나와보니까 이게 조금 감각적인,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거나 유튜브 강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비주얼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요. 눈에 잘 보여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런 비주얼에 좀 약한 편이고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긴 참 어려운 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이나 이런 강의하는 분들이 어떤 기본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예, 기본의 함정. 그거 기본이에요. 예쁘게 만드는 게 기본이고 이렇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지만 막상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그래서 요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헷갈려질 수 있을 때 좀 기본적인 김영환 교수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기본을 좀 다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오늘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네, 채팅창을 딱 열면 여기에 제가 아래 채널톡으로 성명 하나씩 남겨주세요 하고 제가 여기 제 채널톡 주소를 하나 남겼어요. 여기 다시 한번 내가 일단 올려놓을게요. 네, 핸드폰으로 연결하시거나, 네, 아니면 핸드폰에서 카톡 들어가서 제 이름을 좀 치거나 그래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의 기록은 딴 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채널톡에 연결되어서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이름도 남겨주시고요. 거기에 오늘 강의 듣는 것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저의 소개인데 뭐 저를 대부분 다 알고 계셔서 뭐 저에 대해서는 소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오픈톡방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는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되게 좀 기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1교시, 2교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강을 하거나,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못해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특강을 할 때는 한 3단계, 4단계, 5단계 이쪽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를 갖고 있지만 저는 좀 숲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숲을 이렇게 균형을 잡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저는 뭐 이런 일을 해왔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오늘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B2B의 일을 오래 했어요. B2B가 뭐죠? 기업 간 거래. 이게 왜냐하면 이제 목돈이 되잖아요. 예. 목돈이 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도 되게 스타일 나와 보이고 되게 멋져 보이고, 그죠? 근데 이 B2B의 특징은 뭐죠? 이거 완전 소장농이에요. 소장농이라는 거 제가 막 가끔 얘기하죠, 그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의 비즈니스예요. 예, 이건 누가 나한테 일을 줘야 되죠. 저도 10년 전에 이렇게 해서 B2C로 시작을 한 게, 지금은 이제 제 고객들이 이제 1인 기업들,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들. 저는 이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죠. 네, 하나입니다. 왜냐면 스타트업도요, 1인 기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기업들도요, 혼자 시작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혼자 아니면 둘, 그렇죠? 예.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건 뭐죠? 꼭뭐 영상을 잘 만든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창작의 영역이에요. 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서 과연 창작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이 창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1인 기업 CEO 경영스쿨. 이게 기본 과정이죠. 예, 경영자가 누군가? 경영자 마인드는 어떤가? 전략은 어떤가? 그죠? 예.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과정을 나오신 분들과 나오지 않으신 분들과의 차이가, 이게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 대화를 하기가 조금 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주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고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떤 분은 어떤 편견을 갖고 와요. 저한테 와서 뭐뭐 하더라는데요. 뭐 인스타 1만 명은 일단 찍으라고 하던데요. 뭐. 근데 그 인스타는 왜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불편한데요. 뭐 이게 본질적인 걸 이제 잃어버리시면 뭐든지 일을 못해요. 오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본질, 가치관, 사명, 비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면 이건 이제 여기서 어떤 분 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은요, 컨텐츠 코칭 스쿨에서 고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객의 문제를 두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 고객은 누구지?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지? 고객의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업 모델이에요. 사업 모델. 어떻게 라는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 CEO 과정까지 하신 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러 나가시고 또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콘텐츠예요. 예, 콘텐츠. 그러니까 고객과 콘텐츠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누가 뭐 조회수가 높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뭐 강의도 하고 얘기를 할 때 되게 자극적이에요. 예, 돈도 된다고 하고 되게 자극적이고 또 이걸 통해서 뭐 부를 이루기도 했었고,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이 콘텐츠의 본질을 어디에 두냐 그랬더니 기술적 영역에 둬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 방송국 PD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런 기술들이 되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술로 콘텐츠를 만들 때 보기 좋고 뭐 하기 좋고 듣기 좋고 이렇게 외형적인 영역에 투자를 해서 만드는 걸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결국 보는 사람이 있어야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블로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누가 들어와서 봐야 합니까? 이거예요. 누가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또 이 고객들이 가면 갈수록 되게 개인화가 돼서
어떤 공익적인 냄새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갖고 있는 가장 표면적인 문제를 이 사이트에서 이 콘텐츠에서 나를 알아주고 있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1인 기업 경영스쿨에서 나라는 문제로, 예. 그 다음에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 고객의 문제로, 그 다음에 프로 CEO 과정에서는 이제 사업 모델의 문제로 이제 푸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개별적으로 하면은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예, 멘토링 받고 그러시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3개월 스타트, 아까 3ST 얘기했죠? 3ST. 예.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원래 다 개별적으로 결제하면 4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적지 않죠. 예. 근데 요것을 줄여서 275만 원에 제가 이제 3ST로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한 5명 정도 가능한데요. 인원수가 되어 있고 이미 1인 기업 경영스쿨을 배우신 분들은 요 275만 원에서 1인 기업 경영스쿨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시고 이걸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교육 과정도 다 듣지만 여기에 3개월 동안 멘토링을 받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3년 동안 한 300명 정도 이 멘토링을 했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걸 책으로 낼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전자책 정도 내면 어떨까, 그런데 책으로 내서 표현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내도 내가 책 낸 사람으로서 뭐 책을 내느라고 그 시간 투자하고 뭐 책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책을 봐도, 왜냐면 이 컨텐츠가 무엇인가, 컨텐츠의 의미는 무엇인가, 컨텐츠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컨텐츠 챗GPT에서 얘기하는 컨텐츠에 대한 목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 아니 우리가 뭐 컨텐츠의 의미와 개념과 종류를 몰라서 컨텐츠를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컨텐츠가 없는 1인 기업은 어떠한가? 컨텐츠가 없는 1인 기업들은요. 결국은 속빈 강정밖에 안 되고요. 다람쥐 챗바퀴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한다. 그러면 계속 팔다가 끝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콘텐츠가 1인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고 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제가 10만 명에게 강의하는 강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경영자가 될 것인가, 저는 이쪽을 선택한 셈이죠. 예. 이쪽을 선택해서 지금은 이제 고객 데이터가 10만 명이 훨씬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0분 경영이란 컨텐츠도 1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톡이라고 그러죠. 채널톡이 이제 15,000명이 넘게. 그러니까 한 번에 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돈 주고 고객들을 살거나 데이터를 구매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 뭐냐면 한 명씩 축적된 거죠.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SMS 고라고 제가 운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툴인데 2011년, 2009년, 2005년부터 1인 기업에 돼 있는 분들을 기수별로 다 모아둔 거예요. 예,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고객이에요. 예. 또 하나는 뭐죠? 콘텐츠예요. 제가 그래서 프로 CEO나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 좀 강조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균형이. 예, 어느 쪽으로 치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이 많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인스타 1만 팔로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또 콘텐츠가 완벽하게 돼서 뭐 내가 책을 몇 권을 써서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예, 아까 제가 완전보다는 온전이라는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냐? 고객이 10명밖에 없는데요. 좋아요. 그럼 10명부터 시작하세요. 10명에게 맞는 콘텐츠를 시작하세요. 콘텐츠 몇 개밖에 없는데 그 콘텐츠에 맞는 고객을 구하세요. 고객과 콘텐츠를 이렇게, 그러면 양쪽이 서로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프리미엄 콘텐츠를 참조해서 본인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계세요. 좋아요. 물론 똑같이 베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많이 가져가고 계십니다. 예, 그 제가 2달만 구독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진짜 2달만 구독하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예, 그럼 2달이라도 집중해서 풀로 보면서, 왜냐면 이 사이트 자체는 유료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뭐 제가 쓰고 싶은 글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글을 써요? 어떤 글을 쓰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글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저는 뭐 저기 블로그에도 올리기도 있고요. 프리미엄 콘텐츠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MBA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 유료를 하고 있고, 오늘 강의도 MBA 인생 MBA 폴더에다가 올려서 신청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늘 이런 강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오시는데 또 무료로 푼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콘텐츠를 가지고 매일 하나씩 쇼폼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매일. 요즘 예전보다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조회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걸 보면서 10분 경영도 길다. 1분 안에 끝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3주 동안에. 네. 3주 동안에 경영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특강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의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버전 2024로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2월 13일 날은 구정 끝나고죠. 구독전쟁. 예, 제가 이 책이 좀 꽂혀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2월 28일은 작은 회사 경영 이야기. 꼭 1인 기업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경영의 이야기입니다. 요 특강을 들으려면 유튜브에 오셔서 인생 MBA를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인생 MBA 신청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제가 알아서 톡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유튜브에 결제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예. 자, 오늘 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 또 오늘 중간에 함께 얘기 나누실 분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예요. 3년 동안 한 300명 넘긴 한데, 보통 300명 정도를 콘텐츠 코칭을 하면서 얻은 첫 번째는, 콘텐츠는 절대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꼭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써있죠. 자서전은 콘텐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서전과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논문이에요. 학위 논문. 논문도 콘텐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논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논문을 썼더니 딱 보는 사람이 3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나, 지도교수 딱 3명. 다른 사람 많이 줘도 하나도 안 읽어요. 예, 나중에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더라고. 하긴 논문은 그렇게 먹기는 아주 딱입니다. 그죠? 콘텐츠는 혼자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뭔가 팀이 필요하거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창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유로운 창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로운 창작이 되면 안 됩니다. 외롭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이 되려면 끊임없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나의 고객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뜨는 콘텐츠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요즘 뜨는 콘텐츠는 뭡니다. 요즘 조회수 높은 콘텐츠는 뭡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가서 100개라고 안 그러나요? 가서 심지어는 100개서 인스타에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럼 그 정도 구독자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죠? 영혼을 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팔고 사업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해야 될 메시지가 없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영혼 없이 따라가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어떤 생산으로 제조업으로 할 때 진짜 영혼 없이 했죠. 그냥 고객 없이 만들었거든요. 어느 대기업은 누구 잡기 위해서 더 싸게, 더 많이, 더 이렇게 접근하는 것으론 사실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뜨지 않는 콘텐츠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메시지라면 저는 강력하게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장을 만들어야 그게 대박보다는 뭐예요? 장박이에요. 장박. 예. 장박이 뭐죠?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콘텐츠의 수익은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저는 무한경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유료 콘텐츠들 있죠.
이게 이 시대가 왔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도 사실 이런 거 전공 안 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역사의 스토리를 밟아가면 시대의 변화와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이 유료 콘텐츠의 발달, 특히 OTT, 예,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넷플릭스나 멜론이나 뭐 다 이렇게 밀라의 서재 다 이렇게 OTT로 유료 콘텐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동 결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 자동 결제가 어려웠어요. 특히 소액 자동 결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1만 원, 월 1만 원 정도로 고객들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고객들이요. 아, 공짜로 주지 왜 1만 원 내냐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맙다 그래요. 왜요? 아, 그 귀한 콘텐츠를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니 나는 너무 고맙다. 이거는 완전히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완전히 무한 경영이에요. 근데 월 만 원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뭐 시끄럽게 떠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 50명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50만 원이 매일 결제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억을 은행에 갖다 두면 이자가 3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50만 원이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매일 꾸준히 나온다는 건 이게 축적의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준비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요 3ST에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럼 또 물론 제가 오늘 강의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 어떤 지론이나 이론이나 공식으로 들어간다.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300명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300개의 컨텐츠가 나오더라고요. 아, 엄격히 따지면 300가지의 콘텐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다 그거를 제가 컨설팅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ST는 그 시작의 단계에서 동기부여를 드리고요. 시스템을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이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질문을 보지 않고요. 질문을 주신 분들의 직업,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1인 기업을 하고 이분들이 이 콘텐츠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첫 번째가 강사예요. 예, 강사. 근데 강사의 특징은 콜을 받아야 돼. 콜.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강의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콘텐츠는요. 여러 가지 강의 콘텐츠, 이 강의도 잘하고요. 저 강의도 잘하고, 이게 김밥 천국이에요. 고객을 설정해야 돼요.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강의를 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소위 얘기하는 메시지가 필요해. 메신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메신저 중에서도 메시지 없는 메시지는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분들 같은 게 어떠냐, 고객을 설정하고 본인의 분야를 설정해서 그 분야에 집중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강의는 B2B일 경우가 많죠. 기업 강사일 경우에. 이게 B2C로 가야 안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엔 강의장에서 강의를 들었던 고객들이 이 강사의 회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한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컨설턴트, 상담, 이거 하시는 분들도 컨텐츠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 오래 했어요. 그럼 자기 분야가 없죠? 그럼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컨설팅 하다가 뭐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뭐 수십 개를 따고, 근데 그거는 제너럴하죠. 스페셜하지 않거든요. 스페셜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분야의 전문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 직장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떤 컨텐츠가 필요할까요? 직무예요, 직무. 제가 봤을 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취미도 괜찮아요. 취미도. 지금 이번에 컨텐츠 코칭 과정 마치신 분도 반도체 회사의 직원인데, 이분이 반도체 회사에서 30년 일을 하셨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 그럼 어때요? 걷기 운동에 관련된 컨텐츠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보험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근데 보험은 판매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파는 시대가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객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고객들이 갖고 있는 필요,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 그 불편함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인의 솔루션, 이런 것들로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지금 이제 우리 이른겹에 많아요. 유튜브 그러니까 뭐죠? 그 뉴스킨, 뭐 아메이, 뭐 유니스팀 되게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은요, 사실 이 리더십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조직 내에서 얻었던 경험이 밖에 나가서 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더 영역을 넓힐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사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연결이 되어야 이 네트워크 사업도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요. 되게 웃긴 게 누가 고객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부방으로 10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공부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뉴얼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학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교사예요. 근데 이 교사가 보니까 그 부모들보다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을 더 잘 케어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알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사건들,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로 하나씩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 이거 너무 좋죠. 예, 어린이집 원장. 이거는 완전히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콘텐츠 만들어지는 게 많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 본인의 경험을 매뉴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고객이 누가 돼요? 또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분들이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루는 제품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병원 컨설팅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컨설팅은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저는 이 컨텐츠 만들 때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설하라고 그래, 가설. 가설이라는 게 뭐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를 먼저 100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템, 사업 모델, 조직의 리더도 마찬가지죠. 조직의 리더도 뭐가 필요하죠? 매뉴얼이 필요하죠. 저는 이 매뉴얼을 이 콘텐츠로 만들어서 본인의 밑에 있는 부리더와 계속 나올 수 있는 리더들을 이 매뉴얼로 양성하는 건 어떠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고요. 막 책을 쓰는 문제도 물론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자서전 쓰다 끝나. 왜 자서전 쓰다 끝나는 건 줄 아세요? 책을 쓸 땐 기본은 페이지 수를 메꿔야 되는데 사실 그 페이지 수를 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 살아온 일을 쓰게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나 살아오는 일을 쥐어짜고 쓰다 보면 이거를 누가 읽어야 돼? 나도 안 읽어요. 그건 처음에 수요가 없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컨텐츠를 3개월 동안에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100개만 만드시라는 거예요. 100개. 예, 100개를 만들면 이게 보여요. 사실은 50개 전자책 같은 경우는 뭐 얇아도 되니까 50꼭지 정도 쓰고 5개 정도 목차 만들고 10꼭지 만들면 책 한 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자책이 필요하면, 근데 그것도 책도 저는 전략적으로 쓰라기 원해요. 전략적으로. 그냥 책을 쓰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네.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을 따셨는데 뜬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마시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노인들의 건강의 문제를 컨텐츠화해서 이것을 온라인상에서 잡으면 내가 스포츠 지도사로서 나가는 것도 시간당 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 폭넓게 배운 것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컨텐츠를 유료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사업 스타트, 주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양육적인 거, 생활적인 면들, 이 생활의 지혜,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 보셨죠? 그게 다 콘텐츠예요. 그런데 이게 주부들이요 평균 한 30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죠. 엄청 많죠. 또 이 주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콘텐츠 코칭 스쿨 하셨던 분이, 이분이 광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이 참 재밌어요. 시부모를 30년 모셨어요. 말 다 했죠. 그리고 딸이 셋이 있는데요. 셋이 다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분은 거의 우울증에 첨단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컨텐츠 코칭 스쿨에서 컨텐츠를 잡을 때 자기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외국인 사위를 둔 이 어머니들이 가지는 모든 질문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잡다가요, 이게 검색이 돼갖고 그 지역에 있는 아침마당에도 나가셨답니다. 왜요? 그냥 본인의 스토리만 쓴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이거 굉장히 공익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에 좀 두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 책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나온 책이에요. 무슨 컨텐츠? 10분 경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건 이렇게 네이버에 비공개 카페를 만듭니다. 네이버에. 예. 비공개 카페를 만듭니다. 비공개를 카페를 만들어서요. 여기에서 본인의 브랜딩, 스토리, 그죠?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 관리도 하고요. 네. 이렇게 몇 가지 탭이 있어요. 예, 아이디어도 있고요. 예. 요거를 만들어서 요거를 운영하게, 이 목표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카페를 저는 온라인 오피스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피스.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하면 출근, 예, 여기서 나오면 퇴근,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했어요. 저는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다음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지금 이제 질문들이 보이시죠, 그죠? 예. 3개월 동안 100개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만약에 멘토링 받으면서 100개 컨텐츠 받았는데 이거 의미 없다. 그럼 다시는 이 컨텐츠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매력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확장을 시키세요. 이걸 가지고요. 블로그를 해도 좋고요. 이걸 가지고요. 유튜브를 해도 좋고요. 네. 사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사람들이 많이 하길 원하는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블로그나 유튜브는 바로 노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온라인 오피스라고 그랬죠. 일종의 지식 창고가 되는 거예요. 지식 창고.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 그리고 여기서 괜찮은 좋은 것을 블로그로 옮기고, 여기서 괜찮은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네. 어떤 분은 오디오 클립 하는 경우도 있고요. 틱톡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SNS는 창문이기 때문에 보이는 면이죠. 근데 이 카페는 제가 얘기했죠. 비공개 카페예요. 검색에도 안 잡히고요. 남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카페에는 전부 다 2명이에요. 회원이. 왜요? 저하고 이분 두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컨설팅을 받은, 멘토링을 받으면서 지금 컨텐츠 사업을 시작한 분들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두 분의 얘기를 들을 건데요. 하나는 우리 이종승 대표님하고요. 하나는 김나정 대표님 얘기를 3분 스피치로 제가 조금 좀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이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으며 이분들의 경험 속에서 내가 좀 배워야 될 건 무엇인가를 하나씩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종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인 기업 132기 이종승이고요.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마음이 힘든 4060 여성에게 인생 언니의 경험, 공감, 소통을 바탕으로 힘든 마음을 치유될 수 있게 음,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음, 제가 이 콘텐츠 1인 기업을 시작하고 콘텐츠 스쿨 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진 제 음. 자신이, 네. 처음에 1인 기업을 시작할 해야 때는 되는 거지. 그래도 안 쓰겠구나. 완전히 아직 남아있어. 낭떠러지 같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깜깜하게 모든 게 막혀 있는 음, 그런 거였는데요. 콘텐츠 스쿨 음, 6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발표를 끝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콘텐츠가 뭐고 솔루션 1, 2, 3을 어떻게 정해라, 뭐 이런 말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는 막연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바위는 다 뻥 뚫려 있고요. 그 뻥 뚫린 것에서 이제 확실한 뭔가를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멘토링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를 하면서 멘토링 교수님한테 받으면서 제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거나 좀 힘들게 생각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케어가 되면서 제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확실하게 잡아주셨어요. 사장님 그래서 하시는 어, 일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괜찮아요. 네. 저는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지금 올해 34년째 음,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아파트 음,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리고 시작하실 때는 뭐가 고민이셨죠? 제가 1인 기업으로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좀 너무 답답해했고, 만들 줄 몰랐었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을 교수님으로 통해서 제가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는 그 막연함이 이제는 뻥 뚫리는 걸로 그 개운함으로 음, 지금 느끼고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 1인 카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아니, 제 카페에 지금 현재 그 질문지로 교수님의 그 멘토링 코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봐라라고 해서 만들어낸 질문지가 지금 224개가 쌓여 있고요. 음, 지금 블로그에 매일 지금 콘텐츠를 하나씩 올려라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제가 진작도 시작했었는데 이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이제 블로그를 쓸 줄을 몰랐는데 이 블로그에서 제 표현하기 어려워. 제 직업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했고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음, 교수님이 왜 익숙한 걸 하지 왜 자꾸 방향을 딴 데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꾸 조언을 해주셨을 때 저는 좀 이제 그랬었어요. 음, 교수님 왜 자꾸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음, 보험이라는 게 너무 다른 분들한테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보험으로 다시 이제 안전히 컨셉을 잡았고요. 교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는 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에 대해서 1, 2기를 일차 1인 기업, 그다음 콘텐츠 코칭 스쿨을 받으면서 모든 분들이 이 과정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를 알 수 있고 내 자신을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익숙한지, 뭐가 장점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이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저는 정말 소리 높여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제가 교수님한테 감사했거든요. 음, 진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답답했고, 이렇게 그 바위 덩어리에 가슴을 짓누른 그 느낌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지금은 그 바위가 다 깨져갖고 다 시원합니다, 지금. 홀가분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이종승 대표님, 김종승 대표님, 이종승 대표님께? 예. 혹시 뭐 진짜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요. 네. 거기까지 우리 이종승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모실게요. 우리 저기 경주에 사시는 우리 코치 공인 코치예요. 코치 하시면서 저 컨텐츠 코칭 스쿨에서 배우시고 지금 컨텐츠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 경주의 김나정 대표님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나정입니다. 두 분 독서 모임 하다가 나왔다며 신시자고. 그래요. 네. 얼른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부모 자녀 관계 코칭 음,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의 사명은 저의 소통, 의미, 성장을 발휘해서 10대 청소년 자녀에게 정서적 독립, 안정감 주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제가 이 1인 경영 스쿨과 음, 콘텐츠 스쿨을 하기 전에 되게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음,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것도 하면 내가 잘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해보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음, 도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면 할수록 절망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괴감도 빠지고 절망감도 좀 느끼고 음, 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전에 제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저한테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어놓고 있던 분야였는데 교수님을 만나면서 아니지, 이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지 라는 게 조금 더 확인이 됐고 저는 저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음, 걸 좀 발견하게 돼서 어떤 뿌리를 잘 내린 그런 좀 든든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전에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하니까 좀 짜증도 내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 스쿨을 통해서 제가 얻어간 것은 불안함이 일단 없어졌고요. 조급하지 음,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되게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좀 덜 되더라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만나야 될 고객을 꾸준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든든함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과 만나야 될 사람이 그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했고요. 멘토링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교수님과 그 실장님께서 저의 강점을 제가 잊고 지내는 저의 강점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내 강점이구나라는 걸로 좀 인식이 돼서 음. 자신감이 좀 얻어졌고요. 그다음에 집중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료해져서 집중할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게 삶이 좀 간편해졌죠. 간단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들이 저에게는 많이 변화고요.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아이디어 방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카페 안에. 또 그 아이디어가 저의 실패 아니면은 뭐 실수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되고 그 아이디어가 쌓여서 결국은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희 경험에 녹아난 것들이죠.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도 제 거니까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상승이 됐다는 점이 많이 이제 저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스쿨을 하면서 저는 그 저의 고객이 명료해지고 명확해지다 보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그 고민할 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신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제 고객이 명료해진 만큼, 고객을 도울 방법들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 또 주변에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코치님들께 꼭 한번 해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잘 들으셨죠? 그죠? 네. 자,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뭐 두 분 말고도 뭐 성공적인 사례들은 너무 많고, 근데 이게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그 프로세스에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텐츠는 절대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예,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긴 어렵지만 혼자 한다는 의미는 뭐죠? 네, 첫 번째가 이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분 다 이제 이종 사장님은 보험에서 김나진 사장님은 이제 코칭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후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 내가 누구로서 이겁니다.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누구로서 예,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서 지금 이걸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가면 어떻게 돼요? 시작을 못해요. 내 컨텐츠를 누가 봐? 내가 누구라고 이 생각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 좀 대화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와의 대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끄집어내오고 그 다음에 뭔가가 연결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가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계속 이 누구라고 이걸 누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되풀이 하다가 시간만 버리고 시작을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생각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다음이 고객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이 지금 뭐가 불편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종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으로서 판매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돕는 거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예, 미래의 안전장이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의 카페에는 제가 비공개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 이 고객의 문제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네, 다 고객의 문제들로. 이 문제가 있어야 뭐가 만들어져요? 해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만약에 이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린 답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럴 거야 라고 답을 낼 경우가 있죠. 그게 가장 위험한 게 아까 얘기한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그러니까 자서전은 어때요? 누가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이 맞다 틀리다? 맞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객의 문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콘텐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 일단 나에 대한 자존감이 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누구로서 라는 거 좀 떳떳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의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창작이라는 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창작보다도 저는 조금 더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좀 두고 싶습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이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성. 그 다음에 이 생산성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어떤 창의성입니다. 예. 저는 이 창의를 어디에 창의를 해야 되냐면 고객의 문제에 창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죠? 고객을 어떤 시각으로 봐라? 긍휼한 마음으로 봐라. 이게 긍휼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여기에 이제 생각하는 상태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게 저는 이제 3년 동안 300명을 이렇게 코칭하기 전에 상담을 하신 분은 더 많겠죠. 예. 예.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이 300명이라고 하면 저한테 상담을 받기 위해서 대화를 한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근데 그분들과 이 대화의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거예요. 아유, 교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라고. 아유, 제 학벌에 제까짓 게 누구를 뭘 도와준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 근데 그 생각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진단을 해드려요. 하나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갖고 있는 기질이 뭐고. 이건 뭐죠? 선천적인 요소죠. 우린 이거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 보석 같은 본인의 선천적 기질을 갖고 있어야 이 창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은 뭐냐면 규칙이에요. 하나 그냥 하나 만들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표 관리예요. 목표 관리. 예, 이 목표 관리를 충실하게 만들어야 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만약에 콘텐츠라고 한다면 하나는 뭐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분은 그래, 아우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두 가지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갸우뚱 하면서 채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인데요. 아까 얘기한 이 수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큰 수익은 저는 고객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종승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건 보험의 컨텐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설정한 우울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이종승 님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고객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이게 유료가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고객관계가 이 유료가 됐을 경우에 이거는 엄격하게 고객과 차별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알았는데 1만 원의 고객 구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차별화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고객 입장에서. 나는 차별화된 대우를 받고 있어. 이거죠. 또 이종석 님이나 김나정 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게 이렇게 고객을 콘텐츠로 유료화하거나 차별화시키지 않을 경우 누가 내 고객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누구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누구도 내 고객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 천국. 이 김밥 천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비용은 비용대로 높아질 것이고요. 판매는 판매대로 딸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벌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타깃 고객을 해야 되고 타깃 고객을 한 고객을 유료를 통해서 고정화시켜서 차별화 만들면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영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나정 님도 코칭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칭 비용을 받는 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유료 구독하시면 무료로 코칭해 드립니다. 이런 조건은요 아주 훌륭한 조건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요 사실 무료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딱히 돈을 내는 방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에서 유료 고객을 만들 경우에 이분들에게 차별화되는 뭐죠? 서비스가 되는 거죠. 예.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코칭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코칭이 겨우 서비스냐 할 수 있지만 이게 서비스로 들어갈 때 고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절대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멘토링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10분 경영 만들 때 멘토들 많이 찾아다녔고요. 가서 많이 질문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선 그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정말 10분 경영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또 자유로운 창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창작 없이 창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콘텐츠 수익은 어때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경영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복리 구조라고 그랬죠. 왜 복리 구조인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종승 씨의 콘텐츠는 많아질 것이고요. 구독자는 많아질 것이고요. 구독료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또 저분이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만약에 40대다 그러면 네. 그죠? 40대죠. 40대, 50대, 60대, 20년만 해도요. 이거 어마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올리는 뭔가의 방법과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쉬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구독자가 는다고 수익이 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그들과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아닌 계약으로 구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오늘 이른기업 과정을 나오신 분이거나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상담비는 원래 33만 원 받는데 이거 안 받을 테니까 오늘은 무료로 상담 받을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정이죠. 예, 구정 연휴 때 제가 여행을 가요. 그런데 그 빨리 갔다 와서 또 연휴 길더라고요. 길어서 그 어디 지방에 계신 사장님들이 유료로 컨설팅을 좀 요청을 하셔서 조금 며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날짜를 좀 드릴 테니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른기업 과정 나오시고 오랜만에 저 뵈신 분도 있죠. 괜찮아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른기업 그 컨텐츠 코칭 스쿨은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네이버에 비공개 카페를 만드세요. 우선 카페를 만들어서 저를 초대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상담 요청하세요. 예, 그러면 상담 일정 지금 톡으로 연결되셨죠? 저한테 상담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 일정 드릴게요. 상담 일정 드리면 일정 받고 신청하셔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강의 50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오바됐네요. 네, 오늘 정확한 시간에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른기업 과정 들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동안 컨텐츠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예전에는 이제 이른기업에 대한 상담을 하면 대부분 고민이 수익화였어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수익화는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많이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기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컨텐츠에 대한 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제가 상담 드릴 테니까 일정 찾고 제가 사무실이 서울숲에 있거든요. 예, 오셔서 직접 대면해서 커피 한잔하고 30분 1시간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제가 무료로 그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지능이고요. 하나는 기질인데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거 딱 세 가지만 알면 본인의 어떤 방향이 만들어져요. 사실 아까 우리 이종 사장님이 처음에 뭐 제가 뭐 보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저분의 성향이나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물론 제 얘기를 안 듣는 게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빙글빙글 돌아와서 40대 때 시작했는데 50대 때 나만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나이가 들기 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딱 3개월에 100개만 만들겠다는 생각하세요. 100개 만들고 그때 가서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만드는 방법도 제가 답변 만들지 말고 우선 질문만 만드세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이 효율성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감사하고요. 오늘 들으신 강의는요. 오늘 별도로 피드백은 안 할게요. 네, 뭐 자주 뵙는 분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줌 주소 클릭해서 들어오셨죠? 카페.
그 카페의 댓글에 한 줄씩만 남겨보세요. 내 컨텐츠는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상담 요청하는 것도 뭐 거기다 하셔도 되고요. 제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만 제가 무료로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을 제가 상담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정 드릴 테니까 그 일정 보시고 한번 뵙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늦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강의 중에 우리 집에 개 짜장이가 울어서 죄송하고, 네, 혼자 있다 보니까 엄청 지저대네. 네. 그럼 내가 짖지 말라고 그래도 짖지도 않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제 핸드폰 번호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 문자로 저한테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